보통 우리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30분, 1시간 고객을 1차로 상담한다고 해서 그 고객을 내 편으로 나의 이제 진정성 어린 마음을 알아주는 고객들은 잘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기사를 많이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에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뭐 프라임 에셋 정다운 혹은 뭐 정다운 지사장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아래 그 이제 기사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고객들은 신뢰할 수 있는 뭐 여러 절차를 만드는 건데 우리 지사장님도 그 예전에 강의하실 때 우리 위촉증명서만 있으면 네이버에 인물 등록이 되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이제 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전체를 좀 꽉 채워놓은 편이거든요. 블로그도 작성을 하고 유튜브도 뭐 하다 라이브는 했지만 고객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저는 고객 핸드폰을 받아요. 요즘 다 스마트폰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인터넷 검색 한 번쯤은 해보셨죠? 하고 서두에 얘기를 하고 핸드폰을 가져와서 저는 검색창을 열고 정다운 지사장 검색을 해서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제가 짧게나마 말씀드린 내용 들었을 때 노후 의료비용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말 체크 잘해드리고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드릴 거니까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한마디를 얹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 사실 9만원밖에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뭐 우리가 월납보험료 10,000원, 운전자보험 하나만 가져와도 충분히 그만큼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 또 필요하신 분들 전달해 주시면 취합해서 제가 기사 작성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 더 오시는 거죠? 시영이 형. 시영. 네네. 그 어느 모양이에요? 신인사님도 오시는 거 같아요. 네, 10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없잖아요. 얼마나 걸리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는데?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시영. 죽었다. 번호판이 올렸어. 네. 아, 맞네. 불법 주차가 차를 막았대요. 아, 진짜 그 박현선 실장 저희 무조건 카톡으로만 대화해요. 네이트로. 네이트는 이제 그 영수 총무관에만 하시고요. 네. 저 여기 있으면 보여요. 11시 10분쯤 도착해요. 팀장님 저 여기 있으면 보여요.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TV 영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인 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실 분 또 TV만 하시겠지만 제가 TV 영업 외적으로 TV 영업 하기 전에는 그 지인 영업을 1년간 했거든요. 그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한 10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강의 내용이 엄청 많아지죠. 보강을 하긴 했는데 저는 1차전에 보험 영업 시작할 때 환경이 어땠었냐면요. 제가 원래 이제 대전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PC방 사업을 크게 했었어요. 한 3억 정도 들여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원인은 아니었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 동네에 PC방이 저희보다 큰 규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애들은 한정적인데 갑자기 개수가 저희보다 많은 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걸 알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위생정화구역법이라고 해서 이제
학교 근처에 설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구청에 어떻게 허가를 받았는지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면은 너무나 이제 인생이 또 파란만장하고 핑크빛만 보였죠. 그러다가 마이너스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치다는 거예요. 정말 암담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시작했던 분들은 지금도 PC방 3개를 해서 지금 이겨내고 잘 하고는 있는데 저는 이거는 해답이 아니겠구나 하고 지분을 빼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아트노믹스라는 그 갤러리 K, 그 폰지 사기죠. 2,000원대 사기를 가람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게 사기인지. 어렵고. 그때 당시 약속받은 거는 이제 그 스톡옵션을 받기로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다행히 제 고객은 폰지 사기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 고객들 이제 유치할 때에는 수익률 약속된 거는 정확한 날에 지급이 돼요. 그러다가 몸집이 풀려졌을 때 이렇게 터져버린 건데 여러분들 그림 제가 5천만 원짜리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누구야 이거 수익률 8% 주는데 너 이거 살래? 이거 할부도 낄 수 있어.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판매가 쉽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한 번 힘든 상황을 겪고 제가 지분 뺐던 거 전부 잃고 카드비 700만 원인 상태에서 보험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DB가 있었고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음속 두려움은 뭐였냐면 당장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DB 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인 영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1년 동안 평균 매출을 한 80 정도면 신입치고 잘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썼던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그룹은 야 누구야 나 이거 좋은 거 가져왔는데 너 보험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냥 하자. 그냥 사인할 수 있는 친구들 있죠? 몇 안 되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A그룹으로 나눴고 B그룹은 우리 간혹가다 카톡 창 보면은 무수히 많이 내려져요. 정리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혹가다 연락하는 사람을 B그룹으로 나눴고 C그룹은 뭐냐면 우리 지금 초중고 안 나온 사람 없죠? 의무교육이니까 중학교까지 나왔을 거고 대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시절 인연들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C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어떻게 취했냐? A그룹은 바로 계약할 수 있으니 계약하고 소개를 요구를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그 친구들이 내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스텝으로 B그룹, C그룹이 중요한 거잖아요. B그룹, C그룹에서는 제가 이런 연락도 사실 소재가 떨어지면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가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뉴스 기사나 그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물꼬를 트자라고 생각을 했고 2021년도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방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제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도 몇 명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해당됐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그 사회적인 복지제도를 활용하거나 죽죽 분양, 너도 같이 나도 같이 돈 벌자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물꼬를 틀 수 있고 그 친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하면서 할 말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계속 내가 주마다 혹은 월마다 연락을 한다면 소재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제 이성을 만나듯이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읽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친구들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재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금 패팡이라든지 죽죽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친밀감을 다시 형성을 시킬 수 있었고 계약을 하기가 좀 수월했었는데 이제 C그룹을 대학 때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시절 인연들은 같이 이제 예를 들어 마인드맵으로 엮여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근황을 물으면서 넌 연락하니 어떠니 나는 연락을 해봤는데 어떻더라 하면서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게 해서 다시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계약이잖아요. DB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쓰이는 방법인데 저는 미팅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오전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친구가 식사 시간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12시, 1시 경이기 때문에 얘기를 통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는 알잖아요. 파악이 되니까 오전에 저는 강남에 일정이 있어서 간다고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팅 끝나면 너랑 딱 만나기가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이 친구가 나를 보려고 보험 얘기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 일정이 있다가 내가 주변에 있는 거 알고 생각나서 연락을 했구나 하고 부담 없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카페나 직장 밑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트북 하나씩은 다 들고 다니시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 지인들 만나면 어떻죠? 술 사고 밥 사고 커피 사고 막 얘기하고 언제 보험 얘기하지 막 전전긍긍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기가 싫었고 부담 없이 접근하고 싶었고 보장구석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갈 수 있을까를 보니 먼저 도착해 있을 때 노트북을 매비치든 우리 케이크든 보장구석 쉽게 잘 되잖아요. 켜놓고 막 많이 기다려. 그리고 뭐 언제쯤 도착한다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연락 않고 오더라도 우리 이제 도착해서 내가 일하는 척을 할 수 있잖아요. 멀리서 보이니까. 보이는 면에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카페에서 고객들 자리 선점할 때 보통 설계사가 안쪽으로 앉죠. 그거는 이제 집중을 우리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우리가 앉아버리면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시각적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앉히면 보이니까 올 때 딱 핸드폰 컴퓨터 두드리는 척 하면서 예를 들어 내 상급 관리자인 혹은 뭐 지사장님이나 아니면 동료들한테 SOS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 지금 당장 빨리 전화 좀 줘 하고 서로 입을 맞춰놓고 전화가 딱 오면 땡땡 고객님 얼마 전에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면서 보험료 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아니 뭐 건설성은 많이 늘었고 내출혈은 내역으로 바뀌어서 좋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내가 먼저 꺼내는 거예요. 사전에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깐 친구야 나 전화통화 받을게 하고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화통화 종료하고 나면 난 보장구석 탭이 켜져 있기 때문에 뭐야 뭔 전화야 이렇게 물을 거야 내 친구가 먼저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었는데 스토리텔링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조정된 거 한 번 더 확인할 때 전화를 주신 거야 이분이. 이거 켜져 있는 김에 네 것도 한번 보장 분석을 해볼까? 땡땡아? 하면은 부담 없이 보장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가만 고객이 내 지인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얘기 꺼낸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를 꺼낸 거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쉽게 청약을 할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했더니 80만 원이라는 평균 매출이 나왔던 건데 보통 지인 영업은 배터리 영업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했던 그 고객들이 지금 저의 힘이 돼주고 있어요. 저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소개로만 보통 평균적으로 뭐 5, 60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DB 고객이 소개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인분들이 이제 꼼꼼히 신경 써주고 관리도 잘해줬던 걸 알기 때문에 연락을 많이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우리 보통 맛집에 갔어요. 진짜 친한 친구랑 얘기하다가 야 여기 맛있었는데 한번 가봐 하고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도 관리 잘해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를 느끼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영업이든 간에 소개를 시켜주기 마련이니까 팀을 만들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지인 영업을 하라 마라 이게 강요하고 한 게 아니라 할 거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다 오신 건가요? 근데 이제 어차피 녹화 중이라서 지금 시작하시거든요. 네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다운 설계사입니다. 저는 DB 영업이 이제 저희 가방고객 발굴 루트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층에서 3층만 내려왔어요, 이사를. 그래서 지사 성적도 50위권이었거든요, 7월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또 신규 인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지만은 서로 이제 친해지는 데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부담 없이 다가갈 테니 여러분들도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저도 좀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말씀 주시면 피드백 잘 드릴 테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잘 참여해 주신 분 한 분 모두가 이제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또 민주주의니까 민주적으로 투표해가지고
한 번 추첨해가지고 제가 여기 바로 앞에 보니까 컴포즈 커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포즈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10잔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별건 아니지만 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통 고객들한테 선물하는 경우에 여러분들 그냥 단건으로 하나 보내시잖아요. 저는 거기서도 나를 꼭 기억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고민을 해보니 저는 커피를 보낼 때에도 그냥 뭐 기프티콘 3만원, 5만원 이렇게 큰 계약 하신 분들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개, 낱개 단위로 5개든 10개든 보내요. 그러면 그 고객이 한 잔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한 잔만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때 2잔 먹고 할 수도 있지만 내 선물하기 화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선물했다는 걸 또 각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일종으로 좀 알려드릴 겸 제가 10잔을 선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 현역 선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손흥민 선수랑 히딩크 누구나 알죠? 이 사람들 중에 축구를 누가 더 플레이어가 잘하는 건 알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으로서도 지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이틀전인가 그 영빈 팀장님께 제가 피드백을 드린 것 중에 설계에서 박살내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개인톡으로도 연락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6개월 전에 DB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FC로서 똑같이 하는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됐던 것들, 저 기다고 안 듣는 사람 아니니까 또 승현 팀장님처럼 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업적이 안 나오지만 이들만의 특색이 있는 것처럼 저도 배움의 자세를 갖고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도 플레이어로서 아직 잘하고 있다. 자, 우리 퍼미션 DB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 부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DB가 만들어주는 그 루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통 그 이제 2차 퍼미션 DB라고 하잖아요. 그게 1차적으로 어떻게 가공이 되냐면 원천 업체에서는 온라인이나 마트 같은 데 오프라인에서도 그 그냥 체크박스 그냥 개인적으로 동의 남겨놓은 거를 사요. 뭐 500원, 1000원에. 그건 비싼 딜인데 어쨌든 낱개로 그걸 사와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무작위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면 수도권이면 1번, 충청권이면 2번, 그리고 보험료가 20만원이면 1번, 뭐 이런 식으로 전화를 돌려서 그 여직원이 통화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니즈관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갑자기 궁금한 거야. 가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DB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고객이 남겨놨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상 간다고 바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진 않으니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항상 그래서 DB는 받는 즉시 전화를 하라고 해요. 생물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전화를 즉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 읽는다. 혹시 연필 팀장님 3일 전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점심 저녁 메뉴 기억 안 나죠? 이게 귀찮은 전화라고 생각할수록 더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받는 즉시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제 만나고 싶고 언제 통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받는 즉시 전화를 해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 약속 잡을 때도 주도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힌트를 얻어서 그 일정에만 되면은 그때 고객 말을 따르고 약속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시면 좋고 이걸 생략하고 저는 연락처 저장할 때 우리 지금 보답본부에서는 네이버에 네이버 등록을 하잖아요. 지도 등록. 근데 저도 지도 등록은 하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영업을 내려놓고 열심히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근데 한 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연락처에 메모를 해요. 이제 T 연락처 어플로 다운받으면 간략한 메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 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녀가 몇이 있고 만났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무슨 내용을 내가 알 정도의 식별만 할 정도로 메모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러면 뭐 경기도, 남양주, 뭐 돈까지 진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저장을 해놓으면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외웠을 때 좀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맛집을 아무리 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우리 기억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 기억을 해주거든요.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사람들은 그 고마움을 또 이제 알아주기 때문에 저도 고객을 기억하기 쉽게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고객 시트지에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화 오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니 좀 식별하기가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의 고객의 뒤에는 200명의 가방 고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바로 다 다이렉트로 소개해주거나 연락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만족하면 분명 소개를 해주니까 이 소개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연락을 할 때도 이 사람 언급을 해준다면 되게 좋거든요. 인식이 좋거든요. 그래서 윤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경험수라는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저는 항상 통화하면서도 우리 그 스피커폰 돌려놓고 이 사람 이름 검색을 하면 연관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것만 이 사람은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하면은 이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개받은 자 이름이랑 지역을 저는 설정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과거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사고로 입원을 하면은 보상 담당자나 설계사들이 꼭 찾아가곤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찾아가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이 3방이 일주일 내내 차 있으면 그건 못 가겠지만 일정이 없는 경우를 활용해서 가는데 그것도 마냥 찾아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이분이 어떻게 소개를 해줬냐면 제가 윤김님이 입원을 한 거예요. 간병인을 제가 넣어놓고 그때 당시에 지원이었어서 간병인을 보내줬으면 그때 당시에 경험하기를 내가 내 보험에서 간병인도 보내주고 입원 일당이나 수술비도 다 나오고 실비도 나오고 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가는데 이분이 찾아올 때를 제가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통화를 할 때 첫 번째 콜에는 저 혼자 있냐고 물어봐. 그렇대. 그러면은 어머니 근데 지금 제가 근처기에 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에 한번 또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하고 또 다음날 전화를 해. 그럼 문명 무조건 오거든요. 연세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그걸 불문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럼 나 지금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어떡하냐. 네 어머니 제가 그냥 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어머니 그냥 가볍게 음료수 하나 사가니까 어머니 이거만 전달드리고 올게요 하고 가요. 가면 얘기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TA 회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의 안부만 묻죠. 저는 보험 얘기, 영업적인 얘기 절대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간병인도 보내주고 이제 수술비도 나온다고 하고 엄청 좋아. 너도 한번 문제를 받아봐. 하고 막 혼자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면 난 가만히 앉아서 가만고객 한 명을 발굴하는 거예요. DB 하나가 비싼 거는 10만 원까지도 하는데 그 비싼 DB를 그것도 소개해주는 DB 훨씬 더 영향력이 있죠? 그건 공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원하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스케줄 확인했다가 내가 일정이 되면 그냥 사람 온다고 했을 때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입원을 통해도 소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또 연락처 저장하면서 그 가벼운 팁을 말씀을 드린 거고 묻지 못했어. 우리 팩트파인딩이라고 하잖아요. 고객의 정보를 많이 취득할수록 계약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저는 그 TA 하기 전에도 여러 정보를 최대한 취득하려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지만은, 어르신분들은 보통 카카오 스토리나 프로필에 사진을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사진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기가 용이한데 TA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얘기는 잘 안 하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그 일정만 잡는 간단한 얘기들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미지환기를 하거나 거절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랑 소통을 해서 내가 좀 편하고 좋은 사람이면 더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할 것 같아요. 이 환기 중에도 어머님 제가 이게 여름이니까 여름휴가를 못 다녀왔는데 어머니 핸드폰 이름 저장하면서 어머니 사진이 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해변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 모시고 지금 못 다녀와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거기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그분은 또 신나가지고 좋은 기억만 있을 거 아니에요. 휴가 갔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좋은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저랑 또 친해지죠? 그러면 만남 약속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애기 사진 걸어오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일반 고장 분석 DB 중에 보통 70, 80들은 자녀들이 어리거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미지 환기 할 때에도 프레임 이동이라고 해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머니 대표님이라고 하나요? 대표님 저달 받기로는 보험료 한 30만원 정도 납입하신다고 들었어요. 3, 40만원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가족 단위로 어머니만 보험 있고 아버님 그리고 자녀들 보험이 없진 않잖아요. 가족 단위로 보험료가 한 100만원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분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험료 한 20만원 정도 절감하신 분이 최근에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만원 정도 보험료 절감한 걸로 아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게 돼서 고맙다고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갈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어머님도 이 상담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받아보면 도움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공감대 형성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 사진이 무수히 많이 걸려있다는 건 애기 교육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좋아하는 전제가 깔려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가벼운 거지만은 우리가 연락처 저장을 하고 그 사람 사진 보는 데까지 뭐 3초 걸릴까요?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먹힐 만한 미지 환기를 그 TA 하면서 녹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 FC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삼방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제가 오면서 승현 팀장님 유튜브 교육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3방 15콜 아주 한사님께 지겹게 들었다고요. 네, 우리가 3방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이 여기 서쪽이 될 수 있고, 동쪽 끝이 될 수 있고, 남쪽, 북쪽 될 수 있는데, 저는 DB를 받았을 때 보통 카테고리 분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상담만 끝내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증권 전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야 될 프로세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하면은 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또 정보 받으면 또 매니저님을 통해서 시간 내버리지는 하겠지만,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이면 여기 포천에서 만난 사람을 또 오전에 상담을 하고 김포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손품을 팔면 그 지역의 특색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에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객한테 한다면 공감대를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전국 어디든 모르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척을 할 건데 그것도 우리가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TA랑 AP 한 거 공개를 했잖아요. 거기에 자세히 들어보면은 무슨 진성구이인가? 거기 고등어구이집이 있는데, 저는 원래 상담을 하는 시간이 6시 반이었는데 5시에 고객이랑 미팅을 마치고 고등어구이를 먹고 가는 컨셉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 거기 너무 맛있더라. 어머니 가보셨어요? 유명하던데? 유명한 집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근처. 근데 저는 포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고객이랑 지역 간의 그런 교류할 수 있는 도구 매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객 집 근처에 예를 들어 학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내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어머니 저 여기 많이 와봤어요. 저 여기 잘 알아요. 아 그래? 하면서 공감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오전 상담이라고 하면 어머니 제가 이 근처에서 어머니랑 상담하고 저도 뭐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땅히 또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제가 맛집을 가고 싶은데 제가 미리 식당 하나 알아봐서 여기는 어때요? 하면은 거기는 맛있어. 한번 가봐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데를 추천해 줄 수도 있잖아. 아니 거기 별로야. 거기보다는 여기로 가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고객이랑 최대한 친밀감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보는 것도 방향키로 움직이면은
그 지역의 지도도 볼 수 있고 간판도 볼 수 있고 뭐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확인을 하고 TA를 합니다. 이건 꼭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제 해봄으로써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TA 할 때 이제 여러 번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만든 이제 스크립트를 보여드릴 건데 전화를 걸 때 보통 모르는 번호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2번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급한 전화라고 생각이 든다면 받아요, 고객이. 그래서 항상 2번씩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장소에 대해서 먼저 좀 인지를 한다. 우리가 인지를 시켜준다고 하면 만남이 가정이 돼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언제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백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혹시 승현팀장님 네. 자택이 어디 구세요? 광주요. 광주요. 바로 나온 듯이 사무실 주소 우리 유학 불렀어요. 통파요.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소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절대 주도권을 고객한테 넘겨주지 않아요. 넘겨주는 순간 그 TA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일정을 먼저 던져서 잡는 거예요. 그 고객이 먼저 일정을 신청을 하는데 내가 끌려다닐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리고 만남을 하고 나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우리 처음에 갈 때는 보이스피싱이에요. 나올 때는 선생님 소리 듣고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 나야 돼요. 그래서 확정 약속도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뭐 모바일 명함이 됐던 그냥 명함 사진이 됐던 하나 보내고 이 선거전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화드린 정다운 담당자입니다. 저도 시간 내서 상담을 드리지만 우리 땡땡님께서도 귀한 시간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 만큼 양질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일정을 공유를 하면 한 번씩 알림이 가거든요. 이거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해본 결과 로스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담에 대해서 인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 클리닉이라는 명칭을 하는데 보장 분석이라고 하면 고객들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보험 클리닉이라고 하면 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한번 접해봤을 그런 가벼운 이제 아주 쉬운 그 워딩이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시간은 뭐 하루 전, 2시간 전 이런 거는 내가 일정을 장기로 잡았다고 하면은 좀 멀리 한 3일 전에, 2일 전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고 뭐 하루 이틀 이후에 만나기로 했으면 이렇게 짧게 일정을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 실버 DB를 많이 사용을 했어서 가지고 그거를 좀 타겟팅해서 좀 교육을 했는데 일반 보장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통용되는 거는 일단은 제가 그 챕터 1, 2가 있는데 저는 제가 포천까지 가기가 사실 저도 부담스럽지만 고객이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북부 담당자, 남부 담당자, 서부 담당자, 동부 담당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무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써먹냐면 일단 제가 쓰는 멘트 이거는 필요하시면 다 한 번씩 전달을 드릴게요. 자, 우리 또 한 분 도와주실 분, TA 같이 한번 해볼 건데, 도와주실 분. 저요. 일부 팀장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에 계시는 영빈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며칠 전 저희 상담국에서 보험 클리닉 신청해 주셨어요. 담당자분인데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약속 일정 조율차 전화드렸고요. 1분 정도 통화 괜찮으시죠? 네네.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단정을 줬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통화 괜찮으시죠? 괜찮을 거야.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1분 정도를 내통하는데 바쁜 와중에 전화 받으면 짜증나고 빨리 끊어버리고 싶은데 1분이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 사람 금방 끊겠구나. 라면 내 얘기를 들어줄 기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3Y라고 해서 3번의 승낙을 얻으면 심리적으로 사람이 이제 통화를 할 준비가 돼요. 이러고 나서 이건데 제가 인천 담당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여기 시청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이제 합의 업무 도와드리고
지금 한 11시부터 내 식사하고 1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일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라도 바로 잡는 거예요. 오전이죠? 제가 인천 서구에 있다고 뻑하예요. 하얀 거짓말. 네. 하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빨리 만나고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야 가망고객 다수를 만나고 고업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일 만나거나 모레 만나거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날도 제가 여러분들 청약학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청. 그날 제가 월요일날 첫 출근하고 일정을 바로 잡아서 저녁에 만나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당일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렸으면 해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 인천 서구에 있는 거죠. 거짓말 하얀 뻑하를 치고 만나서 얘기를 할 편한 상황을 가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슈퍼에서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뭔 뒷가성으로 올까? 이 사람은 뭘 위해서 올까라고 생각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인천 담당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만나기가 좀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식사 마치고 1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하면은 yes or no가 나오잖아요. yes or no.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무실에서 만나거나 집에서 만나거나 이런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어려우시다고요? 근데 아버님 지금 일하는 도중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통화하는 도중에 식당이거나 뭐 이런 우리가 팩트파인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타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니면 그러면 휴식 시간 뭐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1, 20분 정도 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세요?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이제 평일 저녁이나 직장인들은 평일 저녁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상담받는 걸 선호해 하신다. 군중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게 편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편하시지 않으세요? 이때 그럼 배우 될 것 같은 3시간 괜찮으시잖아요. 하고 내가 먼저 또 주도권을 잡고 얘기를 했다가 그때도 안 되면 양자택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러세요? 안 되시구나. 그러면 오늘 월요일 자 보자. 화요일 수요일 중에 언제가 좀 괜찮으세요? 저 양자택일도 평일 주말이라고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열심히 주중에 활동을 해서 주말에 쉴 수 있으면 좋아요. 지금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랑 또 시간을 또 보내줘야 되고 저도 제가 제 삶을 유택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 워라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말에도 일하는 게 지금 저도 안 할 거라는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은 가족들이랑 또 그런 시간도 보내줘야 되고 하니까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상담에 녹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자택일할 때도 평일 주말 중 언제가 괜찮으시냐 오전, 오후가 언제가 괜찮으시냐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해갖고 매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월, 화, 수 아니면 목, 금 이런 식으로 먼저 내 일정을 던져요. 저는 항상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K를 하면은 2, 3일 안에 만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 보니 타율이 좀 높아지더라고요. 우리는 확률 올리는 싸움을 하는 거지 만난 사람 다 계약하고 그리고 배정받은 사람 다 계약하면 빌딩 짓죠. 계약하러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 주도권을 먼저 던지고 양자택일을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상담을 저는 평일에는 많이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아버님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뭐 보통 9to6가 많으신데 아버님도 비슷하시죠? 어머님도 비슷하시죠? 물어보면 맞대. 그러시구나. 근데 보통 저희가 상담하는 게 저희도 5시, 6시면 끝나는 줄 알고 그 시간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퇴근하시고 식사 마치시고 한 7시 정도 그 7시경을 제일 선호해 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도 그때가 좋으시죠? 하면 꼭 그때는 괜찮아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이 안 되더라도 내일 저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서의 힌트는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그리고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무실 직장이건 집이건 아니면 뭐 언제든 그래서 양자택일도 가급적이면 요일을 정해놓고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바로 일정이 잡히던가요? 거절은 항상 수반이 돼요. 오늘도 제가 하나를 배웠거든요. 오전에 오면서 승현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비정상 리스트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좀 잘 써먹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거 외적으로 썼던 몇 가지 멘트를 좀 알려드리면 지금 우리가 전달받는 정보가 성별, 직업, 보험료, 뭐 그리고 지역 이 정도가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도 힌트가 많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그 대부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90년생은 잘 없어요. 보통 80부터 70, 60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뭘까요? 본질을 생각해요. 보장을 받기 위해서 한 것처럼 당신이 보통 일상을 보내다가 보험을 생각은 안 하는데 뉴스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가 나와요. 믿었던 보험회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가입할 때 당시에는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정작 내가 아파서 청구를 해보니 이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재판을 했지만 우리는 돌아오는 결과는 보험회사에서 부지급밖에 없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아버님, 어머니 한 번씩 보실 텐데 일 터지고 나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소방 안전 점검하는 것도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함이지 그 사태 터지고 나면 사실 끝인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멘트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서도 키포인트는 좀 자극적으로 어그로성을 끄는 거예요. 지금 보험료 30만원 납입하신다고 들었는데 매달 내시는 30만원이 이게 보험증권 보면 20년 혹은 30년 적혀 있어요. 20년만 하더라도 7천만 원이면 제네시스 한 대값인데 그렇게 큰 돈을 내고 혹시 아버님 어머니 암 진단되면 얼마를 받고 수술 항암하면 얼마를 받고 내가 병신이 됐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얼마 해주실지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열의 8, 9분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비정상 리스트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심지어 비정상 리스트로 내려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이거 좀 가볍게 여기서 안 되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더 이제 이전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는 바짓가랑이라도 잡거든요. 지금 당신이 이거 신청을 해서 라는 담당자로 배정이 되는데 나는 당신한테 가입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상담을 하면 근거 제출하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데 저는 내 딸이 나빠요. 네. 제가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을 몸에 살릴 수 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린다고 하면 저는 공경이 처하는 거 아닙니까?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회사에 할 얘기라도 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 꼭 만나주세요. 갑자기 취소하면 저 곤란해졌어요. 라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기도 하고요. 이런 멘트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지금 만나서 상담하면서 올해만 거의 8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아버님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다가 보험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저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도우라고 하는 건데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비굴하게까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이 자존감만 높으면 되는 거지 자존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나와 내 가족 저는 여기 여러분들을 이제 챙기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그냥 국가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버는 설계사 나쁜 거예요. 어떻게라도 우리 세일즈맨의 숙명은 어떻게라도 바짓가랑이로 잡아야 돼요. 그게 저는 TA고 AP고 뭐 클로징이고 어떻게든 해봤는데 안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문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아쉬움이라도 안 남아요. 그래서 항상 TA 할 때도 바짓가랑이라도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무조건 거절해야 돼요. 근데 그 바탕도 우리가 흰 도화지예요. 고객은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에 만날 수 있게끔 밑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상황을 가정하고. 그래서 원수사에는 그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 위험을 조장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 아픈 상황을 가정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못 살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나면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겁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점검을 안 했을 때 당신이 위태롭다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 TA를 했다고 해서 뭐 노쇼, 갑자기 잠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 거리가 인천인데 여기서 인천이라고 하면 송도까지는 거의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엄청나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당해본 후로는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일단은 TA하고 출발할 때 전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전화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좋았고 성향이 좋았고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은 만나서 희한하게 사람이 그러면 자택이면 가요. 근데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는 출발을 안 해요.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전화를 하는데 여러 번 전화해서 연결이 됐으면 시간 맞게 간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일정 변동 없으시죠? 라고 얘기 안 해요. 일정 변동 없으시죠? 라고 하면은 변경이 없다가도 그냥 변심이 생겨요. 바뀔 수 있는 건가? 안 만나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맞게 도착할 것 같은데 미리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라고 단정을 짓죠. 근데 출발을 안 하는 고객은 여러 번 전화했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연락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장기 관리로 이제 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오는 경우 내가 여러 번 한 3번, 4번, 5번, 6번 그냥 전화해. 계속 전화해요. 10분 뒤에도 전화하고 30분 뒤에도 전화하고 계속 전화해. 안 받잖아요. 나중에 근데 진짜 바빴는지도 모르죠. 까먹고. 근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저 어떡하죠? 왜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 제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거 오늘 일정이 지금 대차도 하고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왜 오후 1시간에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1시 괜찮으시잖아요. 하고 다시 잡아버려요. 연기죠. 어차피 우리 하고 많이 타잖아요. 렌트카도 뭐든 우리 차 보여줄 이유도 없고 볼 일도 잘 없고 해서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시간에 모니터링도 하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시간은 금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니까 1차 때, 2차 때 항상 전화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건데 저는 고객을 만나면 커피를 안 사요. 영업비 아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이 자택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어디가 있죠? 카페죠? 카페도 종류가 있어요. 카페도 지경이 있어요. 별다방 있죠? 스타벅스 지경. 거기는 규정에도 커피를 안 시켜도 된다고 나와요. 개인 카페에는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가 무료 상담이고 대가 없이 만난다고 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들도 왜 이 사람은 무료 상담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만나면 당당하게 여기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악수하면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눈은 얼굴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가가 있고 대가가 어쨌든 자기가 사는 거고 손님이라고 인지가 돼요. 가불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개인 카페에도 그냥 앉아서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럼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고 맞다 어디 음료를 안 시켰네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냥 대형 커피숍은 안 시켜도 돼요. 누가 와서 뭐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언급할 때도 상담 시작할 때 아버님 오늘 제가 이런 상담을 해드릴 건데 이 보험 클리닉이 방송에서도 보셨듯이 2시간 정도 보통 유상 상담을 하는데 저희 부가세 포함해서 한 15만 원을 받는데 오늘은 이제 이 지역 60대들 대상으로 50대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해드리는 거라서 상담 받을 건 없고 맛배기로 그냥 가볍게 내용만 언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회사에 상담에 따른 근거 제출을 하면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고 나는 여기 너를 통해서 어쨌든 네가 가입 안 해도 돈을 받아
라는 걸 얘기해 줌으로써 방어 기제를 내리는 거예요. 배리어를 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커피도 사실 살 수 있어요. 근데 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보여지는 게, 아,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득이 되는 대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을 가면은 보통 우리도 작지만 이렇게 커피 라운지가 있고 그리고 뭐 다과도 있고 그런 데에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해요. 아니 저 그 믹스커피 있으면은 믹스커피 없는데 없잖아요. 믹스커피 한 잔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시원한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하고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손님이다라는 게 인지가 되거든요. 우리 의리의리한 자택 가면은 진짜 그냥 다과까지 가는 거야. 뭐 씹을만한 거 있으면 뭐 주전부리 좀 드세요.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럼 반겨요. 오히려 그거 이 사람 왜 저러지? 이 사람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물도 달라고 주스도 달라고 뭐 다과 있으면 달라고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정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사가 밥 먹었었잖아요. 그게 연장권이에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챙겨주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난 손님이라는 걸 인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커피숍에서 만나면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알아서 그리고 본인이 그냥 스스로 사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성을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인지시키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좀 안 사는 편이고 우리 이쪽 증명서 나오면 네이버 등록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네이버에 연동되는 그런 뭐 기사들, 블로그들 이런 거는 퍼스널 브랜딩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핸드폰을 보여줘서 본인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2, 30분을 만나고 2차 때 길어야 한두 시간을 만나서 청약을 하는데 보험이라 하면 이 사람의 노후를 책임지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이 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는 것보다도 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뭔가 인증 마크라든지 여러분들 손해사정 그런 위촉증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인물 등록 같은 것들 활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얘기를 하고 전문가로 보여진다면 짧은 시간 안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책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담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야. 나는 회사에서 비용을 받아. 근데 이 상담이 왜 하냐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전체 보험사를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인데 프라임 에셋이라고 혹시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우리 하이마트 가면 뭐 삼성, 화이비터, 뭐 필립스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전부 취급하고 있어서 거기서 숲속의 장점, 단점 보고 나서 고를 수 있잖아요 물건을.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보험 골라서 가입하신 게 아니고 설계사의 재량법 그냥 알아서 해오는 거를 사인만 했을 뿐이에요. 어쩌면 사인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는 전부 다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장단점을 분석하기가 용이해서 요즘에는 이렇게 방송 보셨듯이 보험 클리닉이라는 게 굉장히 속행하고 있다. 근데 이 서비스를 당신한테 알림으로써 이게 본인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만족해 하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소개해 줄 수 있고 회사에 입지를 붙이는 거다.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정규 상담처럼 길게 2시간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짧게나마 해드리는 건데 다음번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비용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장 분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고객한테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 한 번씩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보험만 체결할 게 아니고 연금도 해야 되고 운전자, 자동차, 이제 상속 증여 플랜 등등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고객은 몰라요. 그래서 보장 분석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가지고 있는 보험 이제 체크도 해드리겠지만 제가 은퇴 설계를 언급하는 거는 이것도 다 오래 걸리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은퇴 설계라 하면 우리 지금 KB 라이프 얼마 전에 핫했죠? 그런 상품이라든지 변액연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고 합의 이런 부분도 내가 도와주고 있다. 이거는 이제 운전자나 자동차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어쨌든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나를 통해서 당신의 주변 사람도 도와줄 거야라는 걸 언급을 하거든요. 솔직히 사고 나면은 벙찌고 모르실 텐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사고 합의까지 도와드릴게요 하고 주변에 있는 정보까지 같이 주세요. 자동차 보험을 알면은 그렇게 해서 고객과의 연결고리가 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당장에 아버님 합의금을 어떤 사람이 150 준다고 했는데 제가 200만 원까지 만약에 받아들이면 아버님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럼 그 50만 원 가지고 저랑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농담하면서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손해사정도 하고 있고 상속 증여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업체를 통해서 커미션을 얻을 수 있고 이제 그 정기보험이나 우리 종신보험도 체결할 수 있고 내 분야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담을 신청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적 커미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 환기를 시킨 것도 맞지만 이제 귀가 얇은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신청을 했긴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가 얇아도 귀한 시간 빼서 모르는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상담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 신청 혹시 왜 하셨냐요?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뭐 담당자 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계약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얘기를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보장이 궁금하거나 뭐 보험료 좀 절감하고 싶었거나 그런 내용이 혹시 우선이 돼야 될까요? 물어보면 그 내용들을 우선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 내가 그냥 어프로치만 막 하는 거예요. PPT 파일 켜놓고. 그러면 사실 그냥 내가 그 얘기만 해주고 끝나는 건데 고객과의 교감이 돼야 되거든요. 교감이 안 돼요, 교감. 그래서 상담 신청을 왜 했냐에 대한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이거든요. 지금 이건 옛날에 만든 자료랑 이제 돌진하는데 사실 제가 머릿속에 TA 부터 해서 국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유전인자 그리고 현증 그리고 지금 건강검진 했을 때 이 뭐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핸드폰에 하나씩 조카 사진이든 아들이든 누구든 걸어오세요. 이게 굉장히 재밌게 쓰이는데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저랑 닮았어요.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사진을 봐도. 근데 사람이 유전인자, 가족력이라는 게 있는데 심지어 정말로 우리 아들이 지금 비염이 있어요. 애기인데 제가 코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족들이 겪을 만한 만성질환부터 해서 중증질환도 비슷하게 통계적으로 겪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우리 지금 고객님의 무친부친은 어떤 질병이 혹시 있으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가셨는지 기억하시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 저희는 실버 고객을 많이 만나있지만 일반 보장분석 DB도 지금 편찮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70, 80대 어머님들이시니까. 그러면 뭐 푸른이 있었다, 뭐 암이 어디 암이 왔다, 뭐 혈압 동료 고지혈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모친한테도 물어보고 부친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매팅장이 메모 잘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프다고 하는 것들 병력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아, 뇌졸중도 있고 치매도 있고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그럼 혹시 지금 무릎이나 뭐 어깨 안 좋은 데는 없으세요? 하면서 다 물어보고 적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안 해요. 평소에 우리 부모님이 어디가 안 좋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떠올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고 아 가족력이 있다면 발병률이 암 같은 경우에는 2배 뇌신질환은 2배, 3배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언급도 계속 덕을 주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혹시 건강검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라고 묻고 없는 경우에 하다못해 위에 회복박동기 검사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적는 거예요. 건강검진하면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증
실명들을 다 적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 아, 당신은 그러면 보험 가입하시고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매달 내고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보험이 잘 돼 있겠네요? 잘 돼 있을 거예요. 하고 안심을 사주는 거예요. 안심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겪을 질병들 그 부분은 나는 신경 써서 돼 있을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나는 암이 위험하고 혈관 질환이 위험하고 뭐 등등의 질환들이 위험해. 근데 그 보험들이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까보면 어떻다? 현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어머님이 고지혈도 있으시고 당뇨도 물론 인슐린투여는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혈관 질환이 본인의 뭐 몸에는 다 혈관이 있는데 여기 그 고지혈이 있다는 거는 노폐물이 끼고 당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혈당이 높다는 거는 혈이 끈적거리니까 혈관이 막히는 걸 조성하는데 어머니 혈관 막혀서 터져버리는 거 10명에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본인들이 다 인지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네요. 너무 아쉽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당신의 본인이 지금 건강검진 하면서 좀 안 좋았다고 의사들이 얘기했던 기록들을 다 적었죠? 그리고 우리 무친이 겪었던 거, 형제들, 막 이렇게 다 물어봐서 적어요. 그럼 거기에 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너는 이 보험이 분명 잘 돼 있을 거야. 잘 돼 있으면 우리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라고 하고 조회를 하면은 어때요? 현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약별 하나하나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뭐 KB나 메리츠 보장분석을 보면 부족분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언급하면서 특약 자료로 보기만 해도 아, 내가 지금 보험료는 잔뜩 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냥 정말 안심사기에 부족처럼만 보험료를 내면서 안심만 사고 있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너 분명히 잘 돼 있을 거야. 잘 돼 있을 거야. 너가 잘 돼 있으면은 걱정 없어. 그렇게 매달 10년 이상을 보험료를 그렇게 내는데 잘 돼 있을 거야. 라고 까는데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그 고객 등록 카드 다들 만들어서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쓰는 그 카드가 밑에 메모지는 없고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메모를 놓고 쓰셔도 되는데 보통 만나면 사인가족들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당신 본인의 얘기 이름을 적고 이름 얘기하는 것도 본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김순자님 죽으시고 핸드폰이 010까지 하면 숫자를 얘기해주죠. 이거를 일부러 본인 입으로 얘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도 뭐 우리가 앞자리는 알았으니까 57 어머님이면 이 하면은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고지를 묻고 바로 아버님이랑 상담은 아닌데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도 같은 성씨 김이신가요? 김? 하면 아니 이씨예요? 이 하면은 이땡땡 직업 핸드폰 010 하면은 막 알려주는 경우 있죠. 알려주지 못하고 고객 정보 모르는 사람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 여러분들 보통 우리 지금 아이폰 점유율보다 삼성 점유율이 좀 더 올라왔대요. 대부분들 삼성을 쓰시더라고요. 아이폰 쓰는 경우는 할 수 없긴 한데 삼성페이에 전체 메뉴에 들어가면 전자증명서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 주민등록 등본을 뗄 수 있어요. 그럼 소재지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 인증만 해도 등본을 바로 발급할 수 있고 비용 안 들어요. 그러면 배우자 거는 혹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 거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김에 아버님도 분석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머님도 알려드릴게요. 자녀분들도 같이 보셔야죠. 아마 같은 분한테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하고 가족 정보를 등본을 통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본은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받고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고 다시 이제 클로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1차 상담 저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하거든요. 길어봐야 1시간인데
삼천포로 빠졌다가도 다시 끌고 와야 돼요. 이제 감수성 풍부한 어머님들은 내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그 얘기 깊은 울림만 들어줘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정말 DB를 많이 사서 학방까지 다니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30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내용 얘기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뭐 돈이니까 누추하지 않게 이렇게 끝내는 편이고요. 그리고 고지사항은 또 우리 완전 판매 잘 해야 나중에 분쟁의 여지나 그런 위험이 없으니까 좀 고지사항도 철저히 지킨 편이고, 그리고 1차 때 모든 게 사실 결판이 나요. 2차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T 1차가 끝이에요. 2차는 그냥 계약을 하는 건데, 계약을 하는 거는 내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설득도 하겠지만은 1차 때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걸 판명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10분, 20분만 만나도 된다고 하고 1차 TA를 해서 만남을 하고 부장분석을 해줬잖아요. 2차 때는 여유가 조금은 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그 1차 때 상담 잘하고 2차 때 만나서 계약을 하려는데 미뤄진 적 있는 분 대부분이죠. 근데 이게 원인을 보면 나 지금 급해, 빨리 가봐야 돼, 잠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체크를 해서 돌아보면. 그래서 저는 사전에 그걸 언급을 했어요. 1차 끝날 때 오늘은 1, 20분 내외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장 그냥 제가 어영부영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아버님 20, 30년 혹은 더 길게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제 그 보장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인데, 저에게도 이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아버님도 제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려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울 때가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님 그 오후에 오늘 저희가 만났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는 괜찮으시죠? 하고 묻는 거예요. 미리 언급을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2, 3일 내외로. 니즈는 점점 떨어져요. 이 보험이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돌아서면은 까먹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느꼈던 감정만, 그 목선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서 하는 편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상담을 열심히 운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바로 받자마자 그 매니저님들한테 다 던져요. 현대, 메리츠, KB, 삼성, DB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병력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설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는데, 이건 팁인데 저희가 있었을 당시에 그 영업지원 매니저들은 저희가 1박가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부 영업도 중요해요. 제가 매니저님, 지원장님한테 일부러 저희 지원자들 잘해달라고 커피도 하고 뭐도 보내고 하고, 본인들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좀 더 잘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고객 등록 안 해준다는 매니저들도 바로 도와줄 거예요. 계약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받자마자 매니저들 보통 다 6군데 그냥 다 보내버려요. 그러면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어디서 날 거니까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레버리지죠. 자, 이제 클로징을 할 건데 한 5분, 10분 정도 휴식하고 진행하겠습니다.